자, 다시. 그래서 거기 적혀있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판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년 동안의 속도,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다양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20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카리브판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십니까? 카리브판. 찾아볼래? 20쪽 그림에 카리브판 한번 찾아보자. 카리브판. 찾았니? 카리브판을 보시면요. 위에는 그냥 빨간색 선으로, 이게 빨간색인데 빨간색 선으로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요게 만약에 지금 보는 것처럼 선의 경계가 이제 티가 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 예를 들면 남미판 밑에 보시면 삼각형 잘 그려져 있다가 끊어져 있는 데 보이십니까? 삼각형 막 그려져 있다가 밑에는 선이 아예 그냥 선으로만 그려져 있잖아. 저런 데 같은 경우 우리가 아직 경계를 분석하지 못한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티가 잘 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판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게 되었을 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줄게. 자, 대표적인 예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발사형 같은 경우는 대서양 중앙해역, 얘가 가장 대표적인 친구입니다. 발사형 경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20페이지 그림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경계를 토대로 파란색 화살표가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림이 있단 말이야. 어디에? 남미판이랑 북미판 오른쪽에 막 중간중간에 끊어진 해령들이 그려져 있을 건데 거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사실 수리병은 유명한 데가 너무 많아서 우리랑 제일 가까운 건 일본 해군. 일본 땅이죠, 일본 땅. 일본 해군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안데스 산맥에 있는 안데스 산맥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스카판이랑 남아메리카판 경계에 있습니다. 나스카판이랑 오른쪽 안에 보시면 나스카판하고 남미판, 카리브판 밑에 있어요. 나스카판하고 남미판 사이에 이제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을 건데 거기에 있는 남미판 땅에 산맥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1의 왼쪽으로 그려져 있는 화살표 위치에 산맥이 쫙 남북 방향으로 길게 산맥이 생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 제일 유명한 건 산안드레아스 단층. 여기는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에 보시면 카리브판이라고 글자 적힌데 왼쪽에 보시면 서로 어긋나 있는 화살표 그려져 있을 거거든요. 그 경계가 전부 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애들이 뭐길래 이런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를 얘기를 해보자면 2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22페이지. 그러면 도대체 땅은 뭐길래 이런 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판의 경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판의 경계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판의 구조입니다. 자, 판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판을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책에 있는 거랑 이제 뭐 사실 그려져 있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진 해양판과 대륙지각으로 이루어진 대륙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요, 땅이 얇아요. 해양지각이 얇아요. 해양지각이 얇고요. 대륙판 같은 경우는 대륙지각이 두껍습니다. 왜? 얘는 두께가 거의 한 35 정도가 되는데 얘는 두께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제 100까지 70에서 100까지. 자, 솔직히 말씀 드리면 얘가 대충 한 70이고 얘가 100인데 보통 100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알겠지? 요 100까지. 자, 해양지각 아래는 전부 다 이제 지금부터는 멘틀입니다.
얘는 상부 멘틀이고요. 상부 멘틀 중에서도 이제 암석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딱딱한 멘틀이에요. 멘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다른 편을 해볼까요? 자, 여기는 간단한 멘틀입니다. 간단한 멘틀. 얘도 여기서부터 다 간단한 멘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자, 대륙 지각에서부터 이 100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암석권이라고 할 겁니다. 암석. 얘도 암석권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자, 우리가 이제 뭐 400까지 내려야 되는데 400까지 너무 그리기 힘드니까 중간에 이제 생략을 좀 합시다. 자, 이렇게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400km라고 해줘보자. 킬로미터. 자, 400km까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연약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연약권. 또 불가하면 이걸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연약권입니다.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동성 고체. 얘도 유동성 고체. 유동성 고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판의 구조에 대한 해양판과 대륙판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앞으로 암석권이라고 적혀 있는 걸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판. 지금 얘가 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해양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요 노란색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각이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멘틀입니다. 멘틀 같은 경우 원래 2900까지이기 때문에 얘를 넘어서 멘틀이에요. 2900까지 다 멘틀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구조인데. 자, 여기서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판이고, 그 다음에 요 붉은색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어떤 판이 더 두껍지? 대륙판이 더 두껍다, 그지? 그 다음에 해양판이 더 얇다, 그죠? 맞니?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밀도는 반대야. 밀도는. 왜?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거든.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사실 저 둘의 질량은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 밀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얘가 좀 더 이제 부피가 큰 만큼 밀도가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절대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잖아? 누가 밑으로 내려가게? 밀도가 큰 애가 아래로 내려가. 누가 내려가? 해양판이 내려간다. 아시겠죠? 물론 대륙이 부딪히거나 해양이 부딪히게 되면 그냥 둘 중에 밀도가 큰 애가 아래로 내려가고 둘 중에 밀도가 작은 애가 뜹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해양과 대륙이 부딪히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20페이지 잠깐만 앞으로 돌아올래? 쌤이 얘기했던 나스카판하고 남미판 그림만 잠깐만 다시 찾아볼까? 오른쪽 아래 나스카판하고 남미판 다들 찾았니? 나스카판은 해양판이고요. 남미판은 대륙판이에요. 누가 밑으로 내려가게? 나스카판이 지금 남미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다.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나스카판이 남미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섭입돼서 땅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해구.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판의 종류에 보시면 대륙판, 해양판 쭉 나와 있다, 그지? 대륙판, 해양판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나오는 탄 이동 원동력으로 넘어가자. 멘틀 대륙, 연합간의 대륙을 얘기하긴 했는데 연합간의 대륙가 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똑바로 1번. 멘틀은 아래쪽부터 가야 돼요.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상승한 멘틀은 양옆으로 이동하다가 적차시키면서 밀도가 커지면 하강하여 대륙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걸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멘틀대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땅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막 그 대륙의 이동 1년에 막 4cm, 5cm, 2cm 이동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수억 년 쌓여서 지금 대서양이 생긴 거야. 2억 년 가까이 동안 쌓여왔어. 2억 년 가까이 동안. 그치? 왜냐면 10cm씩 2억 년 동안 움직여도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치면 얼마 안 돼요. 킬로미터로 치면 더 얼마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왜? 센티미터 미터로 칠 때 100분의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또 미터를 킬로미터로 치면 1000분의 1이죠. 그치? 그럼 벌써 10만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야. 2억을 10만으로 나눠봐. 2억을 10만으로 얼마밖에 안 되게? 2천밖에 안 돼요. 2천 맞니? 2천이죠. 맞네. 2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1년에 그렇게 10cm씩 움직여도 겨우 2만 km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마무시하게 오랜 시간 동안 움직여온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2번 잠깐 볼까? 22번. 22쪽에 밑에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 볼까? 자, 판의 상대적인 운동 방향에 따라 이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서로 이제 모여지는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밑에 보시면 호상열도, 해구, 해령, 배환단층, 해구, 서해대박, 습곡, 산맥, 열곡대박 적혀있다, 그죠? 요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24페이지 잠깐 넘겨볼까? 24페이지. 자, 발산형이라는 거는요, 땅과 땅이 멀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땅과 땅이 멀어져요. 근데 만약에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면요, 열곡대라는 계곡이 길게 나열된 곳이 발생해요. 이걸 우리가 열곡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양이 멀어질 때 해력이라고 얘기해서 해저산맥이 쭉 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판 같은 경우는 생성되는 것이고요. 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요 힘을 배우면 학교별로 암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힘은 안 배우면 넘기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지? 그래서 힘은 선택이다. 선택. 학교에서 하면 공부하는 걸로 하자. 발단 지형 같은 경우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지진과 화살활동을 얘기할 건데 지진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진. 자, 0에서 70에서 300 초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0에서 70km 깊이에서 다시 한번 깊이 발생하는 지진의 이름을 우리가 앞으로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천발보다 더 깊으면 중발, 중발보다 더 깊으면 뭐라 하자? 신발이라고 얘기합시다. 을 기준으로 한 게 천발과 중발의 경계고요. 300을 기준으로 한 게 중발과 신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형 경계는 얕은 지진밖에 안 발생해요. 천발 지진. 근데 수렴형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두 가지. 하나 얘기해 줄게. 요거는 그냥 일단 보시면 됩니다. 수렴형은요, 사실 지금 보시면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거나 해양 대났네요. 책이랑 똑같은 순서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해양과 해양이 부딪히거나 해양과 대륙이 부딪히거나 혹은 대륙이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해양은 하나는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아래쪽으로 깊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대륙은 위로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 왜? 밀도가 작다 보니까 떠. 그러니까 산맥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뜬 놈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게? 위로 올라가기만 해.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야. 인도 땅과 유럽 이제 아시아 대륙이 부딪혀서 뭐해?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니까 뭐 하기만 해요? 뜨기만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해양 대륙, 대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대륙은 깊은 지형이 발견이 잘 되진 않아.
깊은 게 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해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땅이 밑으로 내려가서 쭉 경계를 만드는 걸 섭입대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섭입대가 발견되는 해양과 해양 대륙 같은 경우는 섭입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양판을 가지고 있는 수렴역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섭입대가 존재해서 섭입형이라 부를 거야. 근데 여기는 대륙대륙은 부딪혀서 무조건 위로 뜨기 때문에 충돌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섭입형이잖아? 그럼 무조건 해양판이 있고 섭입대라는 그 해양판이 만들어내는 경계가 발생한다. 깊어지는 경계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판, 내륙판의 섭입형 같은 경우가 계속 깊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겠다, 그지? 왜? 해양판이 밑으로 계속 내려갈 거니까. 반대편 땅이 뭐든 상관없어. 무조건 한 놈은 밑으로, 밀도가 큰 놈은 내려가. 그러다 보면 지진의 깊이가 자꾸 깊어질까, 얕아질까? 깊어져요.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자, 원래 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원래 땅과 상관없이 왼쪽에 있는 이 해양판 같은 경우가 자꾸 뭐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요 경계를 우리가 앞으로 섭입대라고 얘기를 할 거야. 섭입대에서의 지진은 자꾸 깊어져야 얕아져? 깊어져.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렴역의 해양 대륙의 섭입형 같은 경우는 지진 활동이 어떻게 된다? 가장 깊은 것까지 일어납니다. 어디? 신발까지. 유일하게 신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섭입형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섭입형이 무조건 누구야? 그러니까 신발하면 무조건 누구야? 섭입형이야 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거야. 중발은 상관없어. 왜? 중발은 수렴형이만 하면 돼. 물론 섭입형일지 충돌력일지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중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랑 천발, 신발 중에 중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둘 다 중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충돌력은 이제 지진활동은 있는데 화산활동은 거의 없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존형 같은 경우는 화산활동이 뭐 거의 없다. 근데 이게 교과서마다 이게 표현이 좀 달라진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사실 세상에는 지진활동,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도 화산활동이 있을 수는 있어.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확률이 몇 %의 수렴하는 거야? 0%의 수렴한단 말이야. 그래서 책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안 일어나진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 결국 의미는 비슷해. 사실상 자기 스스로 화산활동을 일으키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생성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 화산활동과 지진활동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했던 지형이랑도 연결됩니다. 지형이랑도 연결돼요. 대서양, 중앙해양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해양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 해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대륙에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 안데스산맥도 해양 대륙에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산안드레스 단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는 이제 대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외우셔야 되는 자료가 있거든. 그거 학교별로 이제 자기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외우는 거. 그래서 사실 여기도 암기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실 암기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영역들이야. 암기로.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에너지를 써가지고 막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얼마나 정리를 잘했고 잘 외웠느냐? 그래서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이 봐왔느냐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세미나 이제 진도 나갈 내용은 끝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진도를 빠르게 좀 끝냈냐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은 숙제 나갈 게 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알겠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그 유형편 자들 가지고 오셨죠?